안녕하세요. 저는 55살에 결혼 25년 차에 종지부를 찍은 여자입니다. 남편과 만나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웃는 날보다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저는 집안 살림을 하고 있던 평범한 주부였고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사랑스러운 24살 딸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사연을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남편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열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자기 관리 또한 철저한 남편이었어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한 뒤에 제가 차려준 아침밥상을 먹고 늦지 않게 구청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딸이 바로 일어나 출근 준비하면 그때 또다시 밥상을 차려주죠. 남편은 7시 반에 집에서 떠나고 딸은 9시에 집에서 떠납니다. 그렇게 모두 집에서 나간 뒤에 제가 아침밥을 먹게 되죠.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어봤고 딸과도 함께 아침을 먹었었는데 출근을 해야 돼서 너무 급하게 먹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불안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차라리 혼자 아침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도를 해봤는데 훨씬 편하고 부담도 없어 지금까지 각자 따로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집안이 조용해지자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서둘러 출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진 뒤 제가 해야 될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부들이 하는 똑같은 일상생활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정신없이 땀을 흘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리네요. 저희 가족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잘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저희 가족을 풍비박산 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여보세요? 혹시 김영란 씨 되시나요? 저는 그쪽 남편이랑 5년간 만나왔던 애인인데요. 저한테 5천만 원 빌려가 놓고 돈을 끝까지 안 갚고 있어서 참다 못해 연락드린 거거든요. 그쪽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어쩌겠어요. 마누라에게 받아야죠. 저기요. 혹시 전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이 김영란은 맞는데요. 저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거나 돈을 빌릴 정도로 부족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겠어요? 장난 전화하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저기요, 김영란 씨. 그쪽 남편 이름이 윤종수 맞잖아요. 지금 제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세요? 문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내일까지 입금시키지 않으면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난리를 칠 줄 아세요? 따님이 아빠가 바람 피웠다면 참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험한 꼴 보고 싶지 않다면 좋게 말할 때 전화 꼭 받으라고 전해주세요. 통보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의문의 여자는 저희 가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었고 몇 개월도 아닌 5년을 만나왔었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가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신을 붙잡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버린 상태에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누군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당장 문을 열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문이 망가질 정도로 너무 세게 두드리는 게 걱정돼 누구냐고 물어보자 남편의 또 다른 내연녀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재촉하는 바람에 문을 열어주었고 그 순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무작정 집안 곳곳을 뒤지며 남편을 찾기 시작했고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보자 자기한테 돈을 3천만 원을 빌려놓고 연락을 받지 않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찾아왔다면서 당장 남편을 불러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 또한 받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되는 상황 속에 저희 집 소파에 걸터 앉아 남편과 연락이 닿기를 기다리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당장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리고 싶은 거 꾹꾹 눌러 참으며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제가 누군지는 알고 찾아오신 거죠? 그쪽이 저희 남편과 개인적으로 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둘의 관계를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전화를 받지 않으니 돌아가 주시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처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3천만 원 빌린 걸 왜 여기 와서 찾는 거예요?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여길 찾아왔겠어요? 새벽같이 구청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어디에 숨었는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기에 온 거죠.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돈 빌리자마자 잠수 타버렸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가정이 있는 남자 건드리는 거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돈 문제는 별개잖아요. 그쪽 남편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절대 나가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더 아프네.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전화를 하겠다고 소리를 치며 내연녀의 멱살을 잡은 채 밖으로 다시 내쫓았어요. 나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는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동안 한 명도 아닌 2명에게 받은 엄청난 충격은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렸고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게 두려워 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거실에 주저앉아 멍하니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또다시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좀 되어 보이는 목소리라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며 문을 연 순간 처음 본 노인이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나간 상태라 완전 무방비로 당해버려 노인의 팔을 뿌리친 순간 제 머리가 한 움큼 빠진 걸 보고 충격을 받아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남의 집에서 오늘따라 뭐하는 짓들이냐고 난리를 치자 갑자기 노인 뒤에 숨어있던 한 여자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 여자의 배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몇 명의 여자와 만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배가 만삭이 된 상태로 나타나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딸 어쩔 거야? 순수한 내 딸 꼬드겨서 배를 산만하게 만들어 놓고 감히 잠수를 타? 그놈 어디 있어? 당장 내 앞에 안 갖다 놔? 오늘따라 왜 다들 내 집에서 난리야? 저도 몰라요. 전화도 안 받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요. 그리고 정말 웃긴 사람들이네. 제가 본처인 거 모르세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다짜고짜 머리채 잡고 흔들어요. 당신들 내가 용서할 줄 알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 개념이 없는 집안들이네. 소송?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 누가 그런 건 무서워할 줄 알아? 자기 남편 간수 하나 못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누굴 탓하는 거야? 딱 봐도 왜 밖으로 돌아다니는지 충분히 알겠네. 얼마나 먹어댔으면 살이 이렇게까지 찔 수 있는 거야? 남자가 밖으로 도는 이유는 뭔지 알아? 마누라한테 매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화장도 안 하고 몸매 관리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지내다 보면 머리만 기른 남자와 사는 거지. 아무런 감정조차 느낄 수 없거든. 그쪽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각적인 요소는 다 가지고 있네.
우리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오늘 온 것 같은데? 이건 그쪽 남편만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퇴근하면 무조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긴 말해서 뭐 하겠어? 어차피 자기 남편만 들들 볶을 거면서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 내 딸 임신했으니 이제 어쩔 거야? 빨리 상황을 정리해줘야 내 딸과 재혼을 시키던 하지. 처음 본 노인네가 저를 보며 삿대질하면서 신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자기 딸 과부 만들기 싫다고 이혼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사랑한다며 안아주었는데 그게 전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그러고 보니 노인네 말처럼 남편과 한 침대에 잠이 들어도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피곤해하는 남편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배려해 준 거였는데 노인네의 말을 듣고 보니 저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건들기도 싫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서운함과 배신감에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현관에 버티고 서 있는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광경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저희 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당장 나가라고 두 사람을 밀치고 있는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노인네가 그 엄마의 그 딸이라며 앞으로 결혼하기 힘들겠다고 혀를 차며 수치스러운 말들을 퍼부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딸을 건드리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노인네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네요.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찾아와 저희를 말리면서 상황은 진정이 되었어요. 두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그제서야 다리가 정말 풀리게 되었고 딸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차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네요. 그렇게 새벽 시간이 돼서 도둑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남편의 인기척 소리에 이성을 잃어버려 안방문을 열고 무작정 달려들었어요.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며 곧바로 무릎을 꿇었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아닌 3명의 여자애 임신까지 시켜놓고 돈까지 뜯은 정신 나간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와 딸 앞에서 착실하게 일하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알지 못했고 의심조차 해본 적 없을 정도로 믿고 있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전부 듣게 된 딸도 거실로 나오게 되었네요. 왜 일을 이렇게까지 벌린 거야? 그냥 단순히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뭐 때문에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거냐고?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민원 처리해주면서 고맙다고 몇 번 인사를 주고받다가 고생 많다며 밥 한 끼 사주고 싶다는 말에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호감을 보이는 행동들에 나도 모르게 끌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만나게 된 거야. 당신이 오늘 봤던 사람들 전부 그런 식으로 만났었어. 하지만 내가 항상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그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한 적 없다. 나는 오로지 당신만 내 아내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딴 소리 집어치워. 돈 빌렸다며. 그거 다 어쨌어? 그 많은 돈들 전부 어디에다 까먹었냐고. 군것질 데 쓴 건 아니잖아. 그거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거 전부 데이트한 데 썼는데 당신이 돈 관리하니까 용돈 받는 걸로 다른 여자와 만나는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 돈이 필요해서 돌려 맡기식으로 여기저기 빌리면서 쓰고 갚고 했지. 뭐? 그럼 지금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여자가 3명 말고 더 있다는 소리야?
당신 정말 정신 나간 거야? 그렇게 살면 좋아? 우리 딸 인생은 어쩌라고 생각 없는 행동들을 저지르는 거야. 오늘 임신한 여자 찾아왔어. 그 엄마까지 난리 쳤는데 그건 어떡할래? 아니, 솔직히 내가 임신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김치만 먹을 수는 없잖아. 가끔 몸보신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반찬도 먹는 거지. 어떻게 맨날 쉬어 빠진 김치만 먹고 사냐? 그러다 보니 실수로 임신하게 된 거지. 아주 갈 때까지 간 놈이네. 더 이상은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혼하자. 나보고 김치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남편의 배신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에 손을 날리려는 순간 뒤에서 보고 있던 딸이 자기 아빠의 뺨에 손을 날렸고 저 또한 너무 놀라 딸을 쳐다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반대편 뺨에도 손을 날렸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다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닌 몇십 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할 소리냐며 계속해서 자기 아빠의 뺨에 손을 날렸습니다. 남편과 저도 너무 놀라 딸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고 딸은 저를 보며 이혼하고 연락달라는 말을 끝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땅만 쳐다보고 있던 남편에게 차라리 숨길 거면 끝까지 숨기지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할 일들을 왜 이렇게 많이 벌려놨냐고 멱살을 잡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 홀로 남은 상태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는 저를 버틸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괴로운 순간을 잊어버리고 싶어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있는 술은 전부 다 마시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버린 건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만취 상태로 술이 깨지 않아 천둥을 맞은 것 같은 두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 남편이 누워 있었고 너무 어이가 없어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 있길래 벗어놓은 안경을 찾아 쓴 다음 다시 남편을 쳐다본 순간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코와 입에는 구토물이 한가득 들어 있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뒤 잠이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면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제 옆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가득 구토물을 물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네요. 너무 놀라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어 거실로 나와보니 혼자서 조용히 들어와 제 옆에 그냥 누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닥 한편에는 숙취 해소제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딸에게 받은 충격 때문인지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경찰에 신고해 사태 수습에 나섰고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통 집에 들어오면 아무리 만취 상태라 해도 신발은 벗고 들어오지 않나요? 사람이라는 게 보통은 그동안 해왔던 버릇이 있어서 아무리 기억을 잃을 정도라고 해도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가만히 누워있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해 보여서요. 꼭 누군가 일부러 눕혀놓은 것 마냥 똑바로 누워있지 않나요? 만취 상태라서 깨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모든 걸 전부 다 빠짐없이 진술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외에 입구 쪽에는 CCTV가 없더라고요. 보통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남편분은 나가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들어오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탄 장면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군가 계획을 꾸미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정확한 사안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는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딸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사색이 된 얼굴로 물어보았고,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두통이 너무 심해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며 집에 들어가 물 한 잔만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수사를 진행하게 된 시점부터 저희 집이 아니라며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온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하면서 전날에 만났던 수상한 여자들이 범인의 대상에 올라섰고, 저 또한 바람 피운 남편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함께 범인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저에 대한 진술은 정확했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남편과 바람난 여자 3명 모두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어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 모두의 알리바이가 정확했고, 증인들까지 나서서 해준 진술을 토대로 이동동선의 CCTV까지 전부 확인한 결과 남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3명의 여자는 전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좋은 여자라 한들 만취 상태인 남자를 끌고 계단으로 올라가 제가 알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대에 눕힐 수 있다는 건 여자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 경찰서에 전화가 울렸고 증거 물품 하나를 확보했다며 남편이 왜 세상을 떠나게 된 건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집에 굴러다니던 숙취 해소 음료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약품이 들어있었고, 그걸 전부 들이킨 남편이 구토 유발을 하면서 기도가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에서 일부러 먹였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였죠. 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을 꾸미고 진행하게 된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부검 결과 숙취 해소 음료에 있던 약품과 같은 성분이 동일하게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두 여자가 남편이 빌려간 돈을 달라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쪽 남편이 떠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대신 좀 처리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제가 전화로 얘기했었죠. 그쪽 남편이 저에게 5천만 원 빌려 갔었다고요. 그것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쪽한테도 빌렸어요? 저도 3천만 원 뜯어갔는데 잠수 타서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저는 집까지 찾아갔다니까요. 언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빌려간 건 그래도 갚아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이번 달 안으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참에 이사 좀 가야겠어요. 둘 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내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지? 가만 안 두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나한테 돈을 달라고? 내가 빌려달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누가 내 남편이야? 나는 너희들이랑 바람난 이후로 저 사람을 내 남자라고 생각한 적 없어. 살아있다면 당연히 이혼했겠지만 어차피 해결되었으니 다음 일을 처리해야 되겠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빌린 돈 서류는 작성하셨나? 빌려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지? 계좌 이체를 시킨 것도 아니던데 현금으로 줬었다면서. 정말 웃긴 건 뭔지 알아? 내가 상간녀 소송이랑 남편을 세상 떠나게 한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어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부 다 할 거거든. 너희들이 어디를 가던 상간녀였다는 꼬리표를 내가 항상 붙여줄 테니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 되려 더 당당하게 나오자 꼬리를 내린 두 내연녀는 제 앞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한 여자는 남편의 아이를 출산까지 하면서 더 큰 골치를 썩게 만들었어요. 딸은 둘 다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지만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결국 그 여자에게는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났으니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노인네가 저에게 했던 말만 생각하면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태어난 아이 보고 참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과 세 사람은
더 이상의 연결고리가 없어 그걸로 인연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저희 집 또한 모든 조사가 끝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뒤돌아 얼굴을 보니 때 되면 이것저것 챙겨드린 경비 아저씨였고 며칠 전에 남편의 핸드폰을 주었다며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배터리가 끝이 났는지 켜지지 않았고 배수구 청소하면서 발견했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내쫓은 날 비가 왔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수구로 핸드폰이 떨어졌고 흐르는 물에 휩쓸려 파묻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와 젖어있는 핸드폰을 드라이기로 말린 뒤 전원을 눌러봤지만 켜지지 않아 서비스 센터의 시간을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급하게 서비스 센터로 향했어요. AS 기사는 확인해보더니 부품 몇 개를 갈아야 할 것 같아 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말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 긴장이 풀리지 않았고 안절부절 못한 상태로 1시간의 시간이 지나 핸드폰을 건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 붙잡고 핸드폰을 켜자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모든 사생활이 전부 들어있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배수구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기 전에 짧게 녹화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 대화 내용은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었네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전부 다 책임질게. 들키지 않게 모든 걸 계획했으니 걸릴 일도 없어. 잘 좀 부축해봐.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망쳤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다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감히 잠수를 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엘리베이터에 CCTV 있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가. 그럼 우리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거야. 예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 있었어. 그 마누라보다 내가 좋다면서 곧 이혼할 거고 이 집도 전부 다 내 거라고 해놓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숙취해소 음료 잘 챙겼지?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아까 말한 그 여자 나오면 같이 처리해버리는 걸로 하자. 어차피 제정신 아닐 거야. 술 먹고 뻗어 있으면 범인으로 몰기 딱 좋잖아? 나를 건드린 대가야. 남편은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였고 전화하겠다며 핸드폰으로 제 전화번호를 누른다는 걸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의문의 남자와 내연녀의 모습이 전부 찍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배수구로 떨어뜨리게 되었고 모든 진실이 묻혀버릴 뻔한 사건이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모든 수사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네요. 그렇게 내연녀와 의문의 남자는 공범으로 붙잡히게 되었고 의문의 남자는 남편과 몰래 만나면서도 따로 만나고 있던 남자였던 게 밝혀지게 되었네요. 서로가 바람 피워놓고 막상 임신이 되니 혼자 살아가기가 막막해 그동안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어느 순간 잠적하게 되면서 분노한 내연녀가 복수를 꿈꾸는 상황이 되었던 거였고 내연녀를 사랑했던 남자는 꾀임에 넘어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을 알게 되면서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겼었어요. 남편은 A형이고 여자는 O형인데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이 B형이었습니다. 남편의 혈액형이 뭔지도 몰랐던 내연녀는 구치소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이후 말도 안 된다며 계속해서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우기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연녀에게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게 밝혀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을 세상 떠나게 한 의문의 남자의 아이였던 게 확인이 되면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의 아이일 거라고 믿고 있던 내연녀의 참혹한 결과였고, 둘은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일탈을 선택한 남편의 최후와 그런 생활을 즐긴 내연녀의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네요. 이것 말고도 남편의 핸드폰 속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여자들의 연락처와 문자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이고 남들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항상 외모를 가꾸면서 몸 관리에 상당한 시간을 쏟았던 남편을 저는 그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저와 딸을 속이면서까지 인생을 살았다는 거에 참 한심스럽네요.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남편의 최후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되시나요?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가정을 위해 충실히 살아왔던 것밖에 없었는데 노인네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못한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남편은 저 혼자로 만족을 하지 못했나 봅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현재 이사를 한 상태이고 새로운 지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삶을 꾸려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잊고 딸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